전 세계적으로 석유 회사는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 많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크게 민간 석유 회사와 국영 석유 회사로 구분되는데요. 특이한 것은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국영 석유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국영 석유 회사의 원조이고 지금 또 석유 세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영국의 국영 석유 회사 BP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P의 탄생은 20세기 초 국제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통일을 이루고 19세기 말부터 해외 진출에 나섰습니다. 최신형 전함을 앞세워 북해로 나아갔는데요. 여기에 가장 든든한 나라가 북해를 앞마당으로 두고 있는 영국이었습니다. 북해에서 어슬렁거리는 독일 전함들이 영국을 포위하여 공격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영국의 해상 제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은 전함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이 작업의 핵심은 전함 속도를 높이고 운항 거리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함들은 전기기관을 탑재하고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였는데요. 석탄은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석탄의 열량으로는 함정 속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고 함선 내 공간도 많이 차지하여 한번 출동하면 2, 3일마다 석탄 보급을 위해 다시 기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또 석탄을 함정에 싣기 위해 전 병력이 9시간 내지 12시간을 매달려야 할 정도로 고된 작업이어서 해군의 경우 탈영병의 3분의 1이 석탄 작업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석유는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영국 해군에게는 꿈의 연료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1890년대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연구해서 석유를 함정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석유 사용은 석유가 석탄을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는 확실한 석유 공급원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의 식민지를 보유하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영국 제국 어디에도 석유가 나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민간 석유 회사였던 쉘이 석유 공급을 제한했습니다만 영국 해군, 특히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거절했습니다. 쉘과 합작한 로얄 더치의 모국인 네덜란드가 영국의 가상 적국, 독일과 정치적으로 너무 친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렵 영국에 서광이 비쳤습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호주에서 광산으로 큰 돈을 번 윌리엄 녹스 다시가 1908년 5월 이란 서부 술레이만에서 대형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발판으로 영국 페르시아 석유 회사를 설립했지만 팔로가 막혀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페르시아 석유 회사가 생산한 이러한 원유는 중요 석유 제품이었던 등유를 제조하는 데 부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함의 연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영국 해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해군, 구체적으로는 처칠의 결단으로 제1차 세계대전 발발 2달 전인 1914년 5월 지분 50%를 인수하여 영국 페르시아 석유회사를 실질적인 국영 석유회사로 만들고 함정연료 전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영국 페르시아 석유회사 확보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은 민간 기업을 존중하는 자유방임주의 경제를 원칙으로 해왔는데 이 대원칙을 깨고 국가가 기업을 소유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을 제외한 많은 강대국들이 석유 공급 안보를 위해 영국을 따라 국영 석유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달시의 영국 페르시아 석유회사는 1954년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BP는 현재 세계 2위의 석유 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영 제국의 아킬레스건 석유 안보를 해결한 BP의 탄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